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다가 난간에 다리를 올리는 사람이 보였고, 차를 세운 뒤 달려가니 웬 여자가 막 떨어지려는 참 같았죠. 달려가 붙잡아 끌어내렸더니 그녀는 도리어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 구해줬더니 왜 이러나 싶어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되묻자 죽으려 하는 사람 처음 보냐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말리는 것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받아쳤더니 그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알량한 동정심 때문에 나서는 건 알겠는데 평생 책임질 거 아니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으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왜 모르는 여자를 평생 책임지겠냐면서 일단 크리스마스까지만 같이 보내자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때쯤 되면 당신이 여전히 죽고 싶을지라든가 나한테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싶을 상대가 된다든가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대꾸를 했더니 조금 전보다는 누그러진 표정이 되더군요. 뭐 때문에 죽고 싶은지 모르겠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죠.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어차피 내 눈앞에서 죽으려고 할 거면은 내가 계속 말릴 건데 그러면 당신도 더 힘들어서 지금보다 더 죽고 싶어질 텐데요. 잘 아는 백반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 좀 채우자고요. 백반집이라는 말에 싫지는 않은 반응이라 끌고 차를 몰아 단골 가게로 갔습니다. 사실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라 서울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던 집입니다. 내려온 김에 들렸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게 되다니 별일이 다 있다 생각하며 가게 앞에 갔는데 그날따라 가게의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아예 폐업이 되어 있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더 맛있는 곳 놔두고 굳이 여기에요? 죽으려던 사람이 품을 의문치고는 사소한 느낌이었지만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어요.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여자에게 털어놓을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한번 입을 열자 사연이 술술 흘러나오더군요.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혼자 부양하셨고 직업 군인이 되어 생활비도 어머니에게 매달 붙이면서 좀 살만해지나 싶었더니 몸이 많이 편찮아지셨던 것부터 가끔 아들을 만나러 먼 곳에서 오시겠다는 어머니한테 왜 찾아갈 건데 쓸데없이 오길 오냐면서 대려 핀잔을 줬던 것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 몸 좀 불편하더라도 만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것까지 말했죠. 그러다 여기 백반집을 알게 됐는데 엄마 손맛이더라고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왠지 엄마가 해주던 잔소리도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직장 근처에서 엄마의 손맛처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백반집을 알게 돼서 단골이 되었고 방황의 시기에 흔들리던 자신을 따뜻한 음식과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신 게 식당 사장님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백반집 사장님이 왜 집밥은 안 먹고 매일 식당밥만 먹냐면서 아직 결혼을 안 했냐고 묻더라고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하시던데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면서 좋게 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따님이 결혼만 안 해도 소개시켜 줬을 거라고 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여기서 좀 따뜻한 밥 좀 먹이고 싶었고요. 좋은 분이셨다고요? 좋은 분이죠. 사실 저 죽고 싶을 때 매일 밥으로 살려주신 분이나 다름없죠. 사장님이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네요. 자주 들릴 걸 그랬네요. 에이 그렇다고 뭐 상담사는 아니니까 그냥 가게를 왜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도 있고 잔소리도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적당히 억척스러워지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죠.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에게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남편이 바람을 펴서 떠나자 혼자 딸을 뒷바라지했던 얘기부터 딸이 아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하다면서 자랑하던 것까지 다 말을 하게 됐죠. 딸은 어떻게 지낸다고 하던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얘기인가 싶으면서도 사람 살리는 셈치고 또 안 될 게 뭐 있나, 나쁜 얘기도 아니고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아줌마의 딸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결혼만 안 했으면 소개시켜줬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좋은데 시집을 갔고 자주 못 보기는 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바빠 찾아오지 못하는 딸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슬쩍 드러내셨던 기억부터 가끔씩 딸한테 반찬이며 곡동을 보내고 전화만 하는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잘해준다고 하니 걱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잘 지낸다는 딸의 말까지도 전해줬죠. 맛있는 백반집은 많았지만 정성스럽고 신선한 반찬이며 사람 온기가 느껴져서 더 각별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엄마를 본다는 기분으로 자주 들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폐업까지 하셨다니까 마음이 서운하긴 한데 아마 딸이 잘 모시겠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엄마한테 잘 지내는 척 거짓말만 하는 불효녀일지도 모르죠 라고 오히려 딴죽을 걸더군요. 그런데 어째 퉁명스러운 말투치고 울 것 같은 눈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효녀네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죽으려던 자신을 말리던 사람한테 화를 내던 그녀였는데 이 말이 무엇 때문인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여자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벌겠다고 식당 일을 하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가게를 가르쳐주겠다며 요리를 가르쳐줄 때 마지못해 배워두기는 했지만 엄마처럼 매일같이 반찬을 새로 담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 것도 지긋지긋해 보였고 고되기만 하여 집을 뛰쳐나갔죠. 그래도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괜찮은 게 모나지 않은 얼굴 하나라고 생각하며 피부 미용사며 핸드폰 판매를 하기도 하며 돈도 식당에서 엄마 일을 도울 때보다 잘 만졌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던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 남자와 만나 좋은 구경도 하고 비싼 물건들을 두르니 세상이 쉽게 느껴졌죠.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해주겠다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봤더니 좋은 집과 차도 죄다 비뒤에 쌓아올린 것이었고 펀드 매니저라는 것은 남 앞에 내세우는 명함일 뿐 실상은 시부모님 집에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인 남자였습니다. 집에서 몇 푼 안 되는 주식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일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남편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을 들먹이며 남편 기운을 쇠하게 하는 망할년이라며 유혹을 해대는데 처음에는 울며 수긍하려다가도 나중에는 저도 악이 받쳐서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즘 엄마에게도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지내기도 하며 조금은 삶이 괜찮아지려나 생각을 했었죠.
아이를 임신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폐악질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었고, 문제는 엄마가 보내준 국과 반찬을 못 때려 먹은 시어머니가 알러지 때문에 탈이 나고서부터였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죽다 살아난 시어머니는 이 망할 년이 심히 죽이려고 술을 쓴다면서 반찬이며 국이며 엄마가 보내준 것을 죄다 눈앞에서 내 동댕이를 치고 니년이 다 먹어치우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그날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그나마 작은 연결고리라도 되어주던 아이는 사선이 되었고, 참다 못해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잘못은 제가 해놓고 도리어 고개는 빳빳하다며 집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